발표에 앞서서 먼저 우수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신 노동부나 공단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개요, 현황, 고도화 이렇게 세 개의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회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삼성전자 DX 부분은 본사인 수원사업장,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구미사업장, 그리고 생활가전의 전 부분을 생산하고 총괄하고 있는 마더팩토리인 저희 광주사업장,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거점 사업장이 있습니다. 네, 저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약 3,500명이 현재 상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생활가전 전 부분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장의 전 과정에서 환경안전이 경영의 제일 원칙이다라는 기준 하에 모든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라인 스태프형 구조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SA라는 계층이 보이실 텐데, 세이프티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계층을 도입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험성 평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교육, 발굴, 개선, 소통 이 네 가지를 4대 핵심 위험성 평가 체계라고 명명하고 있고, 피드백 루프를 활용해서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매년 점진적 향상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각각의 주제에서 어떻게 실현을 해왔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육입니다. 저희는 교육 환경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반의 챗봇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TBM, 각종 정보지 정기 발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관심과 독려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동적 교육 방식에서 능동자발적 참여로의 변화를 위해서 토론 중심형 교육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점에 대해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근로자의 상호개입형 안전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발굴 활동입니다. 저희 발굴은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발굴은 위험성 평가의 가장 기반이 되는 활동인데요. 온앤 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개발한 챗봇으로는 온라인, 그리고 책임임원이나 제조부서장 주관으로 하고 있는 오프라인 두 개의 활동을 해서 계층별로 다양한 발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FC 태그랑 시스템을 개발해서 종사자 의견 청취나 위험 관리 범위를 이제 임직원에서부터 사내에 출입하는 모든 협력회사 직원들까지로 확대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 협력회사 직원분들도 사업장에 들어오셨을 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의견 청취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선 사례를 통해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AICTV와 딥러닝을 활용해서 설비 내 인체 감지 또는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서 알람 경보를 송출해서 설비 진입 시 보호구 미착용 적발 사례를 현재까지 0건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창고 교차로 내에 근로자와 지게차가 중첩되는 위험의 구간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게차가 교차로에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신호등 색상이 변경되고 알람 경보를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전파해서 근로자의 위험 인지도를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다변화되는 안전장치만큼 중요한 거는 실제 안전장치의 작동을 통한 안전성 확보, 그리고 그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DMF라는 스마트 팩토리 안에 안전장치랑 그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회로에 대한 시스템을 검증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실시간 동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일일 점검 누락 시에는 관리 감독자에게 즉각적으로 SMS를 발송하게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DID 현장의 상시 비치에서 실제 DMF 화면을 띄워놓고 근로자가 안전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 안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소통의 효용성은 다각화와 그리고 양방향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 사업장은 TBM 그리고 계층별 협의체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고 있고, DID를 활용해서 안전보건 정보를 상시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앞선 범위를 확대하는 것처럼 NFC 사례와 같이 협력회사,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부터 전남 광주 권역의 제조업 자율안전협의체 회장사를 맡으면서 진짜 대내외 안전보건 상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인 고도화인데요. 먼저 도입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나 검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은 사실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점 발굴이 어렵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작성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검토자분들은 검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내가 검토한 이 결과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 책임감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그동안 실시했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그리고 당사나 관계사의 사고 사례, 그리고 종사자 의견, 아차 사고 등에 대한 내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랑 공단의 클래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SIF 산업재해 고위험 요인을 구성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두 가지를 융합해서, 저희 삼성전자에는 AI 서비스 중에 가우스라는 저희 사내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위험성 평가를 AI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착수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조사겠죠. 네. 아래 밑에 이제 포럼에서도 박람회에서도 여러 가지 AI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전시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판이나 교육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저희 현재 문제점을 조사해 봤는데, 총 3가지의 리스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보안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실제 현장을 담고 있지 못하는 조금 낮은 수준과 낮은 퀄리티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작성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 저희는 요새 이제 이거를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라고 두 가지 표현하는데, 총 3가지의 리스크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약 한 달 동안 그럼 위험성 평가를 전체 전수조사하고 이 문제점을 한번 다시 파헤쳐 보자라는 TF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갭 분석을 실시하였고, 출처나 근거를 제한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선 그 AI 에이전트가 답변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먼저 한정 지어야 했고, 그리고 창의성 레벨, 즉 여기 위에 보시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 현상이 있거든요. AI를 사용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 자꾸 이상한 창의적이고 맞지 않은 답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의 창의성 레벨을 제한하는 이 뎁스를 조절하는 총 2가지 제한점을 둬서 저희가 구성하고자 했던 리파인, 즉 정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신뢰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규분포 표준 편차상에는 이 오차율이 5% 이내가 신뢰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희가 흔히 통계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위험 요인 오차율이라든지 안전보건 조치가 정확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고 사례가 정말 반영됐는지, 이 각각의 3가지 큰 개요를 따져봤었을 때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오차율에 들어오게 돼서 저희 스스로 정합성 결과 도입을 해보자라는 이제 판단하에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만든 에이전트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실행 에이전트입니다. 실행 에이전트는 작게 써있지만 책자에 써있을 겁니다. 예시로 에어컨동 출하 공정에 지게차가 신규 도입되는데 위험성 평가 내용을 제안해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공정, 설비, 작업명을 인식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24년도에는 기존의 저희 전사의 위험성 평가 개수가 18,637건에서 약 2만 건 이상 늘어난 25년도에는 4만 5천 건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 도출이나 대책 수립하는데 평균 60분 정도 소요되던 사항이 이제 30분 이상 50%이나 단축이 돼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애로사항들이 조금 더 충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확인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치면요, 네, 엑셀 표 형식으로 작성하죠. 순서, 환경, 그 다음에 상황, 요인, 세부 원인, 그 다음에 형태, 그리고 현재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공정 순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하실 때 정기 위험성 평가할 때 제공해야 되는 안전보건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 현장의 SOP죠. 그 SOP 순서대로 최대한 답변을 하게 구현을 했고요. 실행의 에이전트 다음에는 이제 검증 에이전트입니다. 실행 에이전트로 해서 위험성 평가한 거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이 결과를 가지고
근로자랑 관리감독자랑 안전 담당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죠. 그 실시된 결과를 똑같이 프로세스를 집어넣는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명칭을 인식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데 실행 에이전트랑 조금 다른 점 뭐냐면 무조건 답변을 계속 창조해서 주기보다는 만들어진 결과에 한두 가지의 첨언 그리고 누락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위험성 평가 모두가 다 같이 하지만 그 결과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건 사실 정말 많아야 2명, 1명인 안전관리자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약 80% 이상 줄여가지고 담당자들이 그래도 업무의 하중을 굉장히 많이 덜 수 있었다. 그리고 누락된 것도 많이 보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에어컨 컴프레셔의 서빙 로봇인데요. 서빙 로봇이 실제로 어떤 위험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치 내용이나 검증 결과를 입력하게 되면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누락된 위험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시해주는 상태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 우리가 스스로 상생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 하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자체 에이전트와 제작 검증을 통해서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먼저 협력회사 전파하고 검증하는 단계인 지금 7월이니까 이제 하반기 저희 사내 협력회사부터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사회협력사 그리고 대여설비 협력사까지 점진적으로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오픈 AI인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거에도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제할 예정이고 27년도 하반기에는 저희 전남 광주권 권역의 동종업계는 모두 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면은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거 제시를 할 수 있을 때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나가보자 라는 뜻을 모았고요. 오늘 저는 앞서 소개를 하면서 박수를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실제 위험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김규식 프로랑 정태현 프로가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실무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으니까 실무진에게 고생하고 있다고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 송재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